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했잖아요.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하면서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호텔 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쭉 쓴 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가해지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또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를 쓰고 예, 예. 그 언론이 이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안 되길 바라나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를 딱 걸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천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이나 전에 우상호 후보 등이 박원순 시장을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실드도 아니고 일종의 공과론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하고 저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냐. 계속 이것만 때리잖아요. 그래서 입 닥치게 만들어버리는. 특히 정의당의 반응이 저는 무엇보다 놀라웠습니다. 이게 여성단체들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박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여성단체로 바꾸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던데, 이게 정의당의 변신이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임종석 실장이 왜 지금 썼어야만 했나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그 대변인 3명이, 박영선 후보가 사과하고 대변인 3명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보지만 거기에서 일단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박원순 선거를 위해서라도 박원순 시장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들었으면 떠들었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이 괜히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너무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가까이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박원순 시장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성단체나 뭐 정의당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 승리를 기원한다면 잠깐 참았다가 4월 8일에 올렸어도 그 예약 포스팅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4월 8일 12시 1분에 딱 올라가게 해놔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굳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저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수님 말씀에 정말 네. 공감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피해 호소인과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여성 단체들이.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 왔던 분이, 이거 공무원이니까 그 피해 호소인이 공무원이 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거 신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맞다. 정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분명히 신고하고 공무원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막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려고 그런 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우리가 조용합시다. 얘네들은 그냥 조용히 묻혀지도록. 오히려 그렇게 무대응하고 개무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수에 말려들지 않는.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아쉽다. 왜 아쉬워요. 지금 예, 글을 그 올렸을까?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4월 8일 날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 이런 걸 떠나서 난 이렇게 봐요. 이제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이슈 파이팅을 하려면 더 빨리 했어야 돼. 선거 임박해서 하면 진실도 못 가린 상태에서 오히려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기도 하고, 어찌 됐건 간에 우상호나 임종석 같은 분들은 이거 자체,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뭐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돼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원초적으로 그 질문을 난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무슨 성폭행 사건도 아니라니까요.
인권위의 표현에 의하면 성희롱 사건이 딱 두 가지만 인정된 사건이라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되는지를 먼저 비판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그 논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좀 가엽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해도 좀 뭔가 좀 발전적이고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좀 전투적으로 좀 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논리의 방향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는 더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큰 건물이 올라간 것도 없고 없던 다리가 생긴 것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 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엄청 변했어요. 맞아요. 제일 큰 게 주민센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도 아니지 10년 전에는 그냥 그 저 뭐 서류 떼러 가거나 무슨 뭐 저 폐기물 그 스티커 받으러 가거나 하는 그 정도 역할 말고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운동기구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센터들 이런 거 실제 그 이름 그대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압적이었어요. 예. 뒤에 이제 그렇죠. 예, 동사무소 그 뭐죠? 공장이라 그래야 되나? 예. 예. 거드름 피우면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누구냐고요. 예. 자, 그 영상 하나 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처음부터 내가 그걸 그대로 나레이션 읽어드릴게요. 지난번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러나 이번만은 파란색의 표를 주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혹은 기권함으로써 파란색을 따끔 혼내주겠다는 당신에게 압니다. 당신의 실망. 압니다. 당신의 허탈. 압니다. 당신의 분노. 기대가 컸었기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화를 내십시오. 욕을 하십시오. 매를 드십시오. 당신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너무 빨리 넘어간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화를 냈는데 훌인하지 않다면 욕을 했는데 통쾌하지 않다면 매를 들었는데 훌인하지 않다면 왠지 불편하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선거 사람을 봐달라는 냉정하게 사람을 살펴봐달라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김영춘이라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이 미운 당신, 그 마음 쉽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만든 파란색 정부가 남은 기간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람에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선은, 지금 김영춘은 누구보다 간절히 당신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서울이 정광훈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산이 LCT의 발언에 놓이지 않기를 빕니다. 누가 사람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데 나는 이 내용에 동감하지는 않아요. 이건 중도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기존의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민주당 찍었던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영상 잘못 만드셨어요. 읽을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편집을 해야겠네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방송을 할 때도 자막을 내거나 할 때 PD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람이 다 읽을 시간을 주고 커트를 넘겨라.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잖아요. 씨발 주제밖에. 근데 요즘 그 언론들이 그 선거 분위기나 뭐 여론조사 결과 뭐 이렇게 분석하는 보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엄청 분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민주당 이번에 선거장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 야권 쪽에서 힘내서 투표 많이 해라 이런 격려하는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 있는 그 정무 라인들이 지금 뭔가 크게 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추석 회의에서, 추석 보좌관 회의에서 뭔가 그 어떤 LH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발을 내거나 강조하거나 하는 메시지들이 간접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국민도 아마 한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H가 됐든 LCT가 됐든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견된 사건이면 그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좋다. 그걸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한테 강조했다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지지를 보냈던 그 중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라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불쾌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LCT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만큼 국민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라도 한번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는데, 오케이. 이게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지금 뭔가 그 지지율 때문에 좀 믿고 있는 건지 몰라도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저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라도 해서 LH와 LCT의 보도 분량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LH만 까고 있습니다. LCT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박형준은 솔직히 LCT도 그만큼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이 무슨 비리가 이 무슨 난리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LCT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투표일은 3일 동안 투표를 하게 돼요. 4월 2일, 3일, 7일. 투표 한 번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웬만하면 투표한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전투표 이틀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안 알렸던 사람들도 에이씨 이러다가 또 정권 저쪽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언론들이 하도 난리를 쳐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국민의 짐 같은 세력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가져가고 부산시장을 가져가고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암흑이에요. 그렇죠. LCT 사태 같은 거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은 그들로부터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위기의식은 분명히 4월 2일부터 발휘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투표장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끌고 가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손자는 취하가동이라 네. 투표권이 없어요. 아, 손자가 꼭 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말 좀 합시다. 저희 노원구 주민들이 저 말 안 한다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말 자세 좋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10년째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고등학생까지, 고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완성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던 것이 고교까지 확대가 됐어요. 고등학교까지. 이런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오세훈 손을 들어줬다면 아직도 지금은 자기의 가난을 증명하면서 무상급식을 받아 먹고 또 학교도 고등학교도 힘들게 이제 부모님들이 등골 휘어가면서 등록금 입학금 내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었단 말이죠. 또 박원순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또 하셨던 거는 올해 처음으로 입학지원금이 지급됐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 교복 사는데 입학지원금 쓸 수 있고, 나는 교복 그냥 물려 입을 테다. 이 친구들은 지금 뭐 핸드폰이 됐던 아니면은 그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모니터 교환 이런 것들 다 사용했단 말이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가진 시장과 시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10년 맞아요. 동안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정말 잘 뽑으셔야 됩니다. 아, 그 얘기를 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계속 해도 돼요. 한 10분 동안 혼자 얘기해보지.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